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남태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성과관리 체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경험, 성과관리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경험이 중앙정부기관, 중앙정부행정기관의 사례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과관리 체계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과 관리, 중앙정부 그 기관에 있어서 성과 관리는 가장 중요한 게 2006 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이 법이 가장 핵심적인 법입니다. FAGP라고 부르는 이 법이 아주 핵심적인 법이죠. Framework Act입니다. Framework을 만든 법이죠. 뭐에 대한 프레임워크이냐? 정부 성과 평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짜는 겁니다. 그게 2006 년부터 만들어졌고요. 실제 집행은 2007 년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모델법이 있어요. 그 많은 다른 나라의 법들을 참고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93 년에 만들어진 정부 성과 결과법이라는 미국의 법이 있죠.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클린턴 정부 때 만들어진 이 법을 모델로 해서 한국의 상황을 가미하고 수정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를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법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 체계를 따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측면입니다. 효율성, 효과성, 규칙성.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accountability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효율성하고 효과성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개념인데 귀책성을 더 넣음으로 해 가지고 정부의 업무, 정부의 성과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귀책성에 맞추고 그다음에 선출직 관료에 대한 귀책성에 맞추는 그 귀책성을 더 강조하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법 그리고 중앙행정 기관의 성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 Let managers manage, make managers manage. 공공관리자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놔둬라. 그들이 관리를 하게 둬라.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공공관리자가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에 대한 반증이냐? 실제 공공관리자가 관리 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공관리자가 공공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정치가의 시녀 역할을 했다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질질 끌려다녔다든가 아니면 내부 관리를 하는데 더 힘들게 그 예산을 소비했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자가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하자. 그것이 원칙 1 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들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주자는 거죠. discretion. 성과 계획을 세우고 성과 계획을 집행하는데 더 많은 재량권을 주자.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묻느냐? 그들의 어떤 그들의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엇을 갖고 판단하느냐? 결과로 판단을 하자. 결과를 갖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자. 그것이 바로 accountable for the result입니다. 그게 미국의 결과법이나 한국에 있는 그 아까 말한 FAGP 그 법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자. 그게 바로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하자. 그런 풍토를 만들자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결과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결과지향적. 앞에서 이 첫 번째 원칙에서도 간단하게 어느 정도 언급은 됐지만 결과지향적이라는 말 되게 중요합니다. 결과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 더 지향하겠죠, 다른 상황을. 하지만 결과 말고 더 객관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가장 객관적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성과를 고양하고 정부의 어떤 퀄리티, 품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대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결과지향성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원칙이고요. 주요한 FAGP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그 정부 성과 평가법의 그 Framework Act에 있어서의 요구 사항이 뭘까? 그 법은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드텀 중기 계획에서 롱텀 장기 계획, 중장기 전략 계획이죠. 스트래티지 플랜. 그 중장기 성과 계획을 5 년마다 세우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로 중장기 성과 계획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근데 성과 계획을 만드는 거는 뭐 그게 뭐 어렵겠느냐. 그냥 써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5년 단위로 성과 계획을 만든다는 거는 5년 단위로 리뷰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지향해 돼야 될 바는 무엇인지를 항상 리뉴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5년 단위로. 사실 되게 대단한 뭐랄까요? 그 푸시가 되겠죠, 기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 계획을 세우는 동안 매년 동안 매년은 할 게 또 있습니다. 매년 성과 계획을 또 짜야 됩니다. 성과는 매년 나오니까요. 매년 성과 계획이 따로 있고요. 5년 단위의 전략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5년 단위 전략 계획, 매년 1년 단위의 성과 계획.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구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관의 성과를 매년 측정하는 자기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평가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되고요. 내 스스로 우리 기관이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지표를 만들고 지표를 측정을 하고요. 범정부적으로 이러한 성과 관리 체계가 작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범정부적으로 작동되는 체계는 어떤 특정한 그 상위 조정 관리 기구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그 관리 기구는 바로 OGPC라고 불리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게 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 국무총리가 많은 정부 중앙행정 부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행정 부처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중앙행정 기관들이. 이 기관들이 올려 보내는 성과 보고 성과 계획을 누가 통제하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측정하고 누가 모니터링하느냐? 총리실에서 합니다, 총리실. 물론 총리가 직접 책임을 지지만 총리실에 있는 이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정부 정책 조정실이죠. 정책 조정실. 이 국무조정실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 조정실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정책 조정실에서 하는 업무는 성과 관리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성과 관리 사이클을 통해서 개별적인 기관들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죠. 그래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성과 관리 정보를 활용을 하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일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AGPE, 그 법이 말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게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성과 평가 커미티 위원회죠. 정부 성과 평가 커미티와 밀접하게 연관을 같이 연계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어떤 기본적인 중앙정부의 체계입니다. 성과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위에 있죠. 그다음에 프라임 미니스터가 국무총리입니다. 프라임 미니스터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워크 유닛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부 업무 조정실인데요.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OGPC. 이 OGPC가 밑에 있는 모든 미니스트리, 부처들의 정부 업무 성과를 다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고 관장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정부 성과 평가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과위원회는 국무총리 밑에서 있는 위원회로서요. 이 FAGP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고요. 정부 성과를 평가하는 거를 개선하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의 모든 기관들의 성과 관리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코체어를 하고 있는데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민간위원장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위원장은 국무총리, 그다음에 민간위원장,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위원이 있는데요. 그 두 명이 코체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정부 외의 행정부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외부의 다른 시각으로 이 정부 성과 업무를 평가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모니터링 기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현재 15 명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2 명의 코체어, 2 명의 위원장, 정부위원장, 민간위원장을 포함해서 2 명의
코체어를 포함해서 15명의 위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측면, 성과 관리의 세 가지 측면, 전략 기획, 성과 측정, 성과 정보 활용, 이 세 가지 측면에서 FAGP (Framework Act가) 어떠한 요구 사항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략 기획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개별 중앙행정 기관들은 전략 계획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년 성과 계획을 내야겠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다음에 성과 측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기 평가, 그다음에 자기 평가 계획, 자기 평가 위원회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성과 정보 활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성 자기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측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짜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퍼스널 인사 행정, 누구를 뭐 승진시킨다든가 보낸다든가 파견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인사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리워드 보상 측면, 그다음에 이밸루에이션 평가 측면, 정책 개발 측면, 이렇게 자기 평가의 결과들을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들은 중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만들도록 요구받습니다. 그 프레임워크 액트는 각각의 기관들이 이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은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미션, 임무를 명확히 기술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전략 목표를 기술해야 됩니다. 미션과 전략 목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매 3년마다, 적어도 매 3년마다 업데이트는 해줘야 됩니다. 3년 넘어서 업데이트한 건 업데이트가 아니죠. 사실 그 사이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매 3년마다 최소한 매 3년 내에 이 계획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수립된 계획은 즉각적으로 국회의 감독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성과 계획은 또 매년 성과 계획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매년 성과 목표가 수립이 되겠죠. 예를 들면 올해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을 추진해서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몇 개를 나눠 주겠다. 학생들의 성과, 목표 성과 학업 성취도를 몇 점으로 높이겠다. 목표를 만들었으면은 그 계획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매년 성과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는 데 어떤 방법이 쓰일 거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얼마만큼 목표치를 늘릴 수 있을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성과 목표, 그다음에 성과 프로그램은 제한된 수의 결과지향적인 성과 지표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 지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성과 지표가 있으면 그 성과 지표에 따라서 타겟이 설정됩니다. 타겟 목표. 그 타겟 목표를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계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Objective Quantitative Assessment. 이게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과 지표는 정성적으로 사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량적으로 사용되는 게 가장 주된 목표이고요. 이 정량적인 측정을 위해서 우리가 성과 지표를 만들게 되겠죠. 자, 좀 전에 제가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 나라 대한민국의 성과 관리 체계의 어떤 기본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션이 설정이 되면 미션에 맞춰서 비전이 있겠죠. 기관의 미션이 있고 기관의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표가 있고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겠죠. 액션 플랜은 우리가 인제 어떤 사업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니시에이티브 이런 이름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미션은 뭘까요? 조직의 존립 목적, 조직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이것이 뭐가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겠죠. 비전, 비전은 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보여야 될지, 어떻게 그 미션을 어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히 하는 문구, 그런 것들이 비전이 되겠죠. 전략 목표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의미합니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달성해야 될 결과 지향적인 목표를 전략 목표라고 얘기하겠죠. 성과 목표는 전략 목표를 정해진 그 기간 안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객관화되고 계량적인 성과 지표로 그것을 어 바꿔서 말할 수 있을지, 그게 바로 성과 목표입니다. 전략 목표라는 것은 좀 더 추상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과 목표는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계량적이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타겟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내년에 몇 명 증가, 몇 프로 참여, 이런 것들이 바로 성과 목표입니다. 전략 목표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죠. 액션 플랜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을까? 성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를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 관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적인 하이어라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림을 조금 더 다시 다른 식으로 한번 그려 봤습니다. 미션, 비전은 똑같죠?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골도 한두 개가 아니겠죠. 여러 개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션하고 비전은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스트래티지 골은 여러 개입니다. 교육부라고 하면 교육부는 골이 하나일까요? 스트래티지 골이? 여러 개일 겁니다. 이 스트래티지 골이 여러 개면은 그중에 스트래티지 골 하나만 한번 잡아 봅시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스트래티지 골 전략 목표 두 번째를 해 놨죠. 제 두 번째 전략 목표를 놓고 본다면, 자, 두 번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목표가 또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성과 지표가 여러 개인 만큼 성과 목표도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성과 목표가 여러 개인데요.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또 여러 개겠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달성하는 성과 지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성과 지표를 달성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하이어라키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미션, 비전, 스트래티지 골, 그거는 상위의 전략적인 계획이죠. 5 년마다 수립하는. 이 5 년마다 수립하는 전략 계획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방법은 이 매년 우리가 수립하는 성과 계획이겠죠. 이 매년 수립하는 성과 계획에서 성과 지표가 얼마나 달성되어 있지를 보는 게 바로 우리가 성과를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전략 계획의 높이에서 본다면 5년 단위의 이런 전략 목표를 설정하는 거, 미션, 비전, 스트래티지 골, 그리고 스트래티지 골이 퍼포먼스 골하고 연계돼서 프로그램이 형성되고 그 프로그램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성과 지표가 찾아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어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총 전반적인 성과 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그림을 쪼끔 비슷하지만 좀 다른 식으로 그려 봤습니다. 이번에는 부처가 여러 개 있다고 보는 거죠. 미니스트리 A, 미니스트리 B, 미니스트리 C. 뭐 예를 들면 교육부, 뭐 농림축산부, 뭐 산업자원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부처가 있을 수 있죠. 각 부처마다 미션과 비전이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렸지만 미션과 비전, 전략 목표, 성과 목표, 프로그램, 그다음에 성과 지표. 성과 지표는 또 성과 타겟이 주어지겠죠. 성과 목표의 어떤 목표치, 타겟. 이러한 어떤 5 개의 계층이 형성되겠죠. 미션의 제일 위에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내셔널 플랜이죠. 한국에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단위로 선거를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겠죠. 내년 초반에 새로운 대통령이 인제 취임이 될 예정인데요.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지면 대통령은 국가의 비전, 국가적 목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 전략들, 그다음에 정책 우선순위, 그다음에 정책의 어떤 액션들, 구체적인 액션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제 취임 전에 대통령 후보일 때부터 공약을 만들고 그 공약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는 그 공약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한 계획들이 각 부처에게 다시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인풋으로 들어가면 각 부처에서는 이 미션 비전을 다시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미션 비전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추상적인 거니까. 뭐가 바뀔까요? 프로그램이 바뀌고 성과 목표가 바뀔 수 있겠죠. 이러한 어떤 탑 다운, 바텀 업의 어떤 순환 작용, 이 사이클이 성과 관리 체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소통의 과정입니다. 성과 관리의 요구 사항으로서는 또 다른 게 인제 퍼포먼스 플랜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프로그램, 정부의 모든 프로그램은 그 자체의 성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이애뉴얼 베이시스에서 그 모니터링을 받고 있고요. 이것이 국회의 어떤 감독위원회, 국회의 어떤 감독을 받겠죠. 예를 들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데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커미티가 그 소관 부처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시로 하는 청문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수시로 하는 어떤 그러한 소환도 있고 또 매년 연말쯤에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오디팅.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퍼포먼스 프로그램 입장에서 본다면 프로그램 퍼포먼스 플랜, 프로그램의 성과 계획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계획 안에는 백그라운드, 목적, 이해 당사자가 누군지, 기대되는 도전이 뭔지, 그러니까 기대되는 위협 사항, 어떤 게 예측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집행 전략과 계획, 그다음에 성과 지표와 성과 지표, 성과 목표의 그 타겟치, 목표치, 그다음에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레벨에서 기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자기 평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 기관들은 자기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하는데 매년 성과 계획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성과 계획이 세워지는 그 내부 사항 안에 어떤 성과가 있겠죠, 구체적인 성과가. 그 성과를 자기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self evaluate. 왜 self evaluation이 중요하냐? self evaluation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 학습이 중요한 거죠. 내 스스로 학습을 해서 내 스스로 이 기관 스스로 더 나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기 학습이라고 하죠. 자기 평가. 자기 평가는 자기 학습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Framework Act GP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이 법은 절차적 요구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 위원회를 만들게 하고 자기 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자기 평가 위원회는 그 FAGP 그 법에 순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자기 평가 위원회고요. 모든 기관이 그 성과를 자기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내부 위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정부 부처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이 자기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외부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쪽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고 이 보고서에서 나온 성과가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거냐, 더 낫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질의도 가능하고 외부자의 입장에서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자기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거는 3분의 2 이상이 외부자, 외부평가위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평가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건데 전체를 1000명이라고 놓고 본다면 어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제 외부자죠. 그 대학 교수들, 연구자, 연구소에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미디어, 언론 출신, 러우는 인제 법조인입니다. 변호사, 그 NGO 같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인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평가 계획은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평가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인데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임무에 대한 진술, 그다음에 전략 목표, 성과 목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러한 그 기본적인 원칙들, 자기 평가의 원칙들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평가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중요하죠. 자기 평가 결과를 조직 인사에 사용할 건지, 버제팅에 사용하고 있는지, 정책 개선에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보수 시스템, 성과 보너스라든가 인센티브, 동기부여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몇 가지 인제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제 매트릭스죠. 예를 들면 한국의 국방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평가 프레임워크요. 왼쪽 레프트 측면에 에어리어를 보시면은 기획, 집행, 성과, 그다음에 피드백이 있죠. 사실 이 측면은 다 동일합니다. 기획, 집행, 성과, 피드백. 성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제 어떤 걸 성과로 볼 거라는 사실 인제 부처마다 다를 수 있겠죠. 이 부처에서는 효과성, 그다음에 난이도, difficulty가 난이도죠. 그 성과를 달성하는 난이도, 그다음에 임팩트, 영향이 어떠냐. 핵심적인 거는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웨이트입니다. 웨이트라는 거는 가중치인데
이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사실은 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데는 기획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집행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피드백에 또 많은 점수를 줄 수도 있겠죠. 사실 인제 저 웨이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평가 포맷인데요. 또 이런 포맷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 포맷에 또 다른 것도 있죠. 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아까 말씀드린 국무총리 산하의 이런 기관에서는 이렇게 인제 어 매우 우수한 그다음에 괜찮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 그다음에 중간 fair, poor, very poor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 가지고 그 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이밸루에이션 자기 평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 평가 과정이 완성이 된다면 자기 평가 리포트를 OGPC 국무조정실 산하 그 정책조정실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리가 성과 정보가 어떻게 사용을 되는지 보통은 인제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수 체계, 인사, 조직 인사,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정책 개선에 활용을 하고 있죠. 기관들은 이 자기 평가의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정보가 쪼끔 민감하다, 이게 오픈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나 이러한 어떤 민감한 사항, 국가 기밀이나 이런 사항들을 마스크업한 상태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픈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인제 이 법은 이런 자기평가 보고서를 국회의 감독위원회에 내도록 되어 있죠. 자기평가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공공에게 개방하는 거, 귀책성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공공관리를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정책을 개선하는 거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6 년에 만들어진 아까 말씀드린 Framework Act on GPE 이러한 이 법은 국무총리가 그 성과 관리 집행을 모니터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중요한 그 관장자인 거죠. 통제자인 거죠, 이 성과 관리 체계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고 매년 성과 계획 그다음에 성과 자기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하는 거 그다음에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에 성과 관리를 집행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각각에 보시면 이 서브 에어리어 이 사항들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매년 성과 계획에서는 계획의 적절성, 성과 지표의 적절성, 그다음에 효과적인 기획에 대한 노력,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획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다음에 모니터링과 자기 평가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의 적절성, 그다음에 효과적인 자기 평가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피드백 입장에서는요. 피드백의 적절성,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성과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성과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우수 사례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를 위한 집행을 위한 모니터링 매우 중요하죠. 이 체계를 통해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인제 구분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국의 경험, 성과 관리에 있어서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10 년과 10년 이후의 어떤 성과 관리 체계의 집행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과정에 대해서 정책 과정과 성과 관리의 체계의 연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